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임박하면서 초강세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선택한 어떤 코인이 수십만 배 폭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대표입니다. 1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3월 중순부터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고 초기 자금으로 1,300억 원에 달하는 자본을 조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실물 자산 토큰 RWA 메타의 코인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RWA가 도대체 뭐길래 코인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자, RWA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등록해서 토큰화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자산을 소액으로도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세계적인 명화인 모나리자의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아서 투자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모나리자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40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웬만한 부자들도 쉽게 거래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나리자의 소유권을 잘게 나누어서 개당 10,000원 정도의 토큰으로 만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단돈 10,000원으로 모나리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면 블록체인의 모든 기록이 남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수수료가 적게 들고 거래 시간도 절약하면서 모나리자에 대한 내 소유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들 덕분에 그동안 수많은 금융기관이 RWA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RWA 시장이 이경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적도 있는데요. 블록렉의 CEO인 레리 핑크도 이전부터 RWA 시장의 효율성을 늘려줄 수 있다고 언급을 한다든지, 최근 강세장을 주도하고 있던 호재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두고 자산 토큰화 시작이라면서 RWA를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랙록이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했고, 마침 비드는 코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자는 의미를 지닌 암호화폐 커뮤니티 용어이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블랙록이 특정 RWA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덕분인지 RWA 관련 코인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폴리메시는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가 공유되면서 약 2주일채 되지 않아서 200%가 넘는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폴리메시가 여러 자산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WA 프로젝트이면서 현재 금융업계가 토큰 증권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폴리메시와 금융사들이 협력해서 RWA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업비트의 BTC 마켓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레이븐 코인도 RWA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던 최근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약 5일 만에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레이븐 코인이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 발행을 위해 자산 발행과 전송 기능을 갖춘 RWA 관련 프로젝트라는 점하고 2018년에 출시되고 현재까지 수만 개의 RWA 토큰을 발행한 이력이 있는 전통적인 RWA 메타코인이라는 특징이 조명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해서 지금 RWA 메타의 대표로 자리 잡은 온도는 블랙록이 RWA 펀드 비드를 출시한 뒤로 약 일주일 만에 100% 이상 급등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온도가 미국의 국채나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 RWA 관련 코인이면서 자산운용 파트너로 블랙록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은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블랙록 사이의 관계 덕분에 온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RWA 분야에 진출하게 된 다른 코인들도 이 블랙록과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는 이유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덕분인지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업비트가 원화 상장 공지를 올린 뒤로 몇 시간 만에 50% 이상 급등한 멘틀은 온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USDY 토큰을 발행하면서 RWA 분야에 진출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RWA 메타하고 사실상 관계가 없는데도 온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이 점이 조명된 덕분인지 강세를 보여준 코인도 있었는데요. 바로 일드길드 게임즈입니다. 해당 코인은 블랙록의 RWA 진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며칠 만에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드길드 게임즈는 웹3 게임 플랫폼 토큰이고 그동안 가격이 오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RWA에 관련된 활동도 없었죠. 그런데도 며칠 만에 가격이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이유로는 지금 보시듯이 해당 코인이 몬드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뒤늦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난주부터 제 채널을 꾸준히 전부 시청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들을 상승 이전에 진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폴리메시는 제가 3월 22일 영상에서 RWA 관련 메타로 강력하게 강조를 드린 이후부터 약 일주일 만에 70% 이상 상승을 만들었고, 토큰파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날에 올려드린 플로키 영상에서 RWA가 묻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300% 이상의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본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장면이 확인되시죠?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며칠 만에 토큰파이는 약 200% 가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RWA 메타하고 조금이라도 연계된 코인들이 최근 며칠 동안 강세를 보여줬고, 이러한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기회가 매일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RWA 메타가 뭔지는 몰랐더라도 블랙록 관련 기사가 나온 이 시점부터 RWA 관련해서 직접 공부를 하셨거나 제 채널에 올라오는 이 영상들을 보시고 RWA 메타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 관련 코인들에 진입을 했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RWA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저는 이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산 토큰화라는 개념 자체가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고, 아직 다른 금융기관은 RWA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고 준비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RWA 코인들이 보여준 상승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인 시장의 최대 호재 중 하나인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된다고 알려진 4월이 시작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흥분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의미하고, 이는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희소성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가격 또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이 평균 1년 가까이 상승을 만들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강세장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CEO인 헌터 호슬리는 이번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감소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반감기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고, 암호화폐 헤지펀드 모건 크릭의 CEO인 마크 유스코는 올해 안에만 비트코인이 2억 원을 넘어서고 향후에는 지금의 10배인 10억 원까지도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세웠고, 비트코인 ETF를 운영 중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이자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51억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고래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이 매집이 발생했던 2012년 이후로 가장 공격적인 매수세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강세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대형 금융사가 RWA 메타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코인 상승장이 찾아온다면 RWA 코인들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코인들이 이 RWA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만큼 이 규모가 큰 알트코인 중에서도 RWA 메타에 속한 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코인을 통틀어 최상위권의 규모를 차지한 리플은 홍콩의 정부와 함께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율사를 통해서 글로벌 은행인 HSBC와 협력을 해서 토큰화 주식이나 채권의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고,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이자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엑셀라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자산 토큰화 사업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침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이 자산 토큰화 사업에 엑셀라를 채택을 했다 보니까 리플하고 JP모건 사이에 접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이전에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로부터 체인링크를 통해서 자산을 토큰화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K33 리서치도 체인링크가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해서 아발란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JP모건의 자산 토큰화 사업에 채택이 되면서 RWA 메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점 대비 1000% 이상 급등을 만들면서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 자체 코인인 BNB의 시총을 넘어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래한 알트코인이 되었던 솔라나도 지난 1월에 토큰 확장이라는 표준을 출시하면서 개발자들이 RWA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RWA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웹3 신원인증 프로젝트이자 업비트 원화에 상장되어 있는 시빅이 솔라나 토큰 확장을 자체 플랫폼에 통합했다고 발표하면서 토큰 확장의 활용 사례로 RWA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RWA 분야에 진출할 것이라는 힌트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시빅의 가격이 소식이 나온 이후로 2시간 만에 약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죠. 더해서 스텔라루멘도 21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국채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으로 정식 채택한 덕분에 앞으로 RWA 분야를 선도할 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코인들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RWA 코인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제가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주목하면 좋을 코인은 바로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수익 코인인데, 수익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웹3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구축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온도가 수위와 파트너십을 맺고 수위 블록체인에서 미국 국채 기반인 USDY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위가 RWA 분야에 진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이를 바탕으로 수익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온도와 협력 관계를 맺고 RWA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 중에는 수익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 자산 규모가 가장 거대한 SCA도 온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RWA 메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수익 기반 프로젝트가 온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RW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온도가 수익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이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파트너로 두고 있고, 최근에 자체 발행한 토큰인 OUSG의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블랙록과 온도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RWA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많은 금융기관이 온도와 함께 수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관 자본이 수익 유입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RWA 관련 코인은 바로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으로 과거에 탈중앙 금융 플랫폼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현재도 대출 프로토콜 중에서는 예치자산 순위로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코인을 굳이 RWA 메타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컴파운드의 CEO였던 로버트 레셔너가 이전부터 전통 자산의 토큰화를 강조했고, 지금 RWA 메타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온도를 비롯한 디파이 프로젝트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컴파운드가 언제든 RWA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컴파운드 코인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유일하게 코인 매매 중개 목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거래소인 프로메티움에서 SEC의 정식 거래 신청을 한 코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지금 RWA 관련 상품의 신청을 받고 전체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담당한 기관이 바로 SEC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컴파운드가 SEC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았을 때 RWA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컴파운드에 주목하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코인들보다도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온도를 넘어서 RWA 메타를 주도할 잠재력을 지닌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코인입니다. 자, 해당 코인은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인물들이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인에 투자한 기업 중에는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수익률 1만 프로 신화로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회사 판테라 캐피탈과 함께 애플하고 구글을 초기에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대표 투자회사 세콰이어 캐피탈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형 기관들이 이 코인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본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코인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해당 코인이 블랙록을 비롯한 여러 초대형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RWA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정보가 얼마 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달부터 해당 코인의 관계자들이 블랙록과 함께 RWA 사업을 협력할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었고, 이 코인을 창시한 핵심 인물 중에 블랙록 출신 인사도 있는데다 앞서 등장했던 온도가 지금 이 코인과 얼마 전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RWA 분야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며칠 뒤에 열릴 어떤 행사에서 공개돼서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에 이 코인이 온도 이상으로 RWA 메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강세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만으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 좋은 영상들을 촬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WA 메타가 주목하기 시작하는 지금 특별한 발표와 함께 온도 이상으로 RWA 메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이 코인의 정체는 바로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앱토스인데요. 앱토스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인 블록체인을 구축하려는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메타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DM을 주도했던 모샤이크와 에버리칭이 앱토스를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앱토스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수많은 대형 기관의 투자를 받으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 1위의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1만% 수익률 신화로 유명한 판테라 캐피탈과 구글, 애플 같은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들이 탄생하는데 큰 도움을 준 세콰이어 캐피탈처럼 코인업계에서 아주 높은 인지도를 가진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더해서 앱토스는 메인넷 출시 직후 바이낸스 업비트를 비롯한 여러 대형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대형 기관이 투자하고 주요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앱토스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앱토스 관계자들이 RWA 분야에 진출하기 앞서 블랙록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월 16일 앱토스 생태계 총괄자인 네일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세 곳의 관계자와 앱토스의 공동 설립자 모샤이크 그리고 자신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올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RWA의 채택과 아시아에서의 성장 그리고 앱토스의 사용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세 곳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 자산 규모로만 따져본다면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블랙록이 최초로 RWA 펀드를 출시했고 앱토스의 공동 창시자인 모샤이크가 블랙록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보니 이를 두고 블랙록과 앱토스 사이에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해서 2월 20일 정도에 블랙록이 가상자산 서밋을 개최했는데 앱토스에 투자했던 판테라 캐피탈의 설립자 데모어 헤드가 그 자리에 연사로 오르게 되었다면서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당 글에 앱토스 공동 창시자인 모샤이크가 이것을 위한 서밋이 있을 것이라면서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마침 앱토스 재단이 홍콩에서 디파이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렸기 때문에 행사 당일에 블랙록하고 관련된 어떤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앱토스는 RWA 진출을 위해서 온도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는 블랙록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앱토스와 블랙록 사이에 이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홍콩에서 개최될 앱토스 디파이데이를 기점으로 앱토스가 RWA 분야를 선도하는 대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블랙록의 개입으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전체 코인 시장이 급등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블랙록이 나선 덕분에 RWA라는 메타가 떠오른 것은 물론 블랙록이 뒤를 이어 수많은 금융사가 코인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달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역사상 유례없는 강세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코인 매매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코인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이런 실시간 코인 정보가 발생한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카톡방을 운영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소통방에서는 간간히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손해볼 건 절대 없겠죠. 지금 보신 제 구독자 전용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